영양 섭취 기준과 식사 지도. 영양 섭취 기준은요, 영유아마다 식사 기호가 다르고 영유아에게 동일한 급식을 하여 섭취하는 영양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등 4가지 영양 섭취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성장 발달이 왕성한 영유아기에는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하니 영양가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양 섭취에서 연령 구분은 생리적 성장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영유아기는 약 5개월, 그 다음 6개월, 11개월, 그 다음 1, 2세, 3, 5세 구분으로, 그 다음 만 6세 이후는 남녀를 구분합니다. 자, 1세에서 2세 아이 기준일 때는 1일 에너지 필요량은 약 1000kcal이고 3세에서 5세 이후에는 1일 에너지 필요량이 1400kcal입니다. 그래서 영양소, 단백질에 따라서 나이별로 구분되지. 여러분들은 요 나이 때, 그 다음에 요 나이 때 %를 기준으로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영유아 식사 지도를 할 때는요, 부모가 유아의 음식 문제에 대부분 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 유아도 식품을 선택하고 양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므로 이에 필요한 기초 지식이나 태도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는 영양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과대 광고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식품으로 인해 잘못된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 자신의 건강을 영양을 위해 적절한 식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식습관을 배우고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가정은 물론이고 여러분들 교육기관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과 영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들 식사 지도를 있어서 보통 만 3세부터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이 있으면 교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밥 숟가락을 탁탁 친다든가 밥 먹으면서 밥 풀을 튕긴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대부분 부모 따라 합니다. 대부분. 연령에 따라 적합한 내용으로 지도해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강요하지도 않아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아셔야 되고요.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인내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일관성 있는 지도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만은이라는 예외 경우를 만들면 안 됩니다. 요번에는 봐줄게가 아니라 밥을 흘렸으면 줍는 것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유아 스스로 옳고 그른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또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칭찬해 준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벌칙보다는 칭찬,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따라하게 됩니다. 벌칙이 아닙니다. 밥을 흘렸으면 치우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 행동. 습관으로 형성될 때까지 되풀이하여 지도합니다. 주위 사람을 잘 모방하는 유아의 심리를 이용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모범적인 식생활 모습을 보여주어서 유아가 자연스럽게 이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끈기로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연계해야 할 것은 부모 교육입니다. 아무리 어린이집에서 아무리 잘 지도해도 부모가 다 바르지 않게 행동한다면 이 아이 또한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부모님이 하는 걸 따라합니다. 왜요? 아이들한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아의 올바른 생활 습관의 형성을 위해서 부모에 대한 교육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 식습관은 가정에서 형성됩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식사 지도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젊은 부부들이 그런 게 없지요. 설명해 주셔야 되고 어떻게든지 부모 교육을 참여를 유도하셔야 됩니다. 부모 교육의 내용은요, 가정과 교육시설이 긴밀하게 연락할 수 있는 거, 식생활 지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급식 운영에 대한 것도 이해시켜야 되고요. 또 유아에 대한 식생활 지도 내용을 이해해서 협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부모 교육을 계획해야 됩니다. 또 급식 운영 정보, 올바른 식생에 대한 이해, 바른 식생에 대한 이해. 부모 교육 오잖아요. 진짜 창피한 일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어요. 보육교사 중에서도요. 잘못 알고 있는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또 가정 연계를 통한 지도. 효율적인 식습관 지도를 위해서 부모가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식생활 개선 및 유아의 식생활 지도에 따라서 부모들에게 인식시키고 실천하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상호 협력적인 부모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참석이 안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있죠. 뭐 밴드든 뭐 홈페이지든 또 설문지 또뭐 폰으로 띄워서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일단 설문조사도 하셔야 되고, 그 혼자를 먹는지, 아이들 또 알레르기가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우유를 섭취하는지, 뭐 그런 것들, 또 편식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부모 모임을 통해서 급식 운영 및 유아 식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제공을 하시고요. 전민지를 초빙해서 전통 음식이나 자연식품을 이용한 요리법, 또는 영유아 간식 만드는 법 등을 전수해주고, 그냥 안 옵니다. 뭔가 배워가야 돼요. 재미나게 또 하셔야 되고, 또 부모 교육과 아이들 같이 동반, 가족 교육도 같이 해요. 요새는 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가족 교육 활동으로 좀 많이 진화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 때 가족 교육, 아이들도 같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도 마련한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가정통신문을 이용하는 거, 도서 대체된 것도 이렇게 부모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4주차 수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